네, 안녕하세요. 태양가입니다. 오늘은 26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버터 변경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인버터를 저희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서 인버터를 수리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한 군데 현장에 인버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인버터 교체를 하셨던 분들이 뭐 저처럼 FM 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정확한 FM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쯤 확인을 하시고 업무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FM 절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 기존에 운영 중이었고 사용점검사 RPS 설비 확인까지 다 받으신 설비들이죠. 그리고 장기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 다릅니다. FIT 발전소에서 설비 변경을 하실 땐 빠져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 RPS 설비에서만 진행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법령 근거나 규제 사항들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GPT를 많이 쓰고 있어서 업무 처리 절차들을 AI 관련된 툴들에 다 정리를 해서 넣고 그걸 PPT로 만들어서 정리를 한 건데 법령 절차랑 우리가 실무를 하는 것들이랑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요기간은 35일에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2일 날 인버터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업무 처리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버터 변경 종합 로드맵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설비를 변경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0kW짜리 현장에 인버터가 5개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죠. 1메가짜리 현장도 1메가짜리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500kW 2개짜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100kW짜리가 10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사업자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사안일 겁니다. 하나만 고장났어. 근데 이거 한 대만 고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실 것이냐를 사업자가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고장이 나면 빨리 고치시거나 빨리 변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계속 손실이 나니까요. 그리고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출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인버터만 고장이 나도 그만큼의 매출 하락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다 보니 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상황 판단을 하셔야죠. 100kg짜리 5대가 있다. 그런데 100kg짜리 한 대 한 대 한 대를 계속 교체를 하면서 이 업무 절차를 정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5대를 한 방에 교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20kg짜리 5대가 있으면 20kg짜리 하나하나 교체하는 게 아니라 100kg짜리 하나를 그냥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메가급으로 가면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자께서 견적을 받아서 설비를 어떻게 변경을 하실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게 설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설계 검토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사업자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인버터 제조업체에 문의를 하면 어떤 게 제일 싸요? 그거 사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설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MPPT 범위가 맞게 들어와 있는지 최적 설계가 되어서 이 제품과 연동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스트링 라인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이 생겨요. 그냥 단순하게 1대1 인버터만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듈의 스트링 라인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공사를 다시 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건 전문가들이랑 조금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업무를 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너무 복잡해요.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규제개선위원회 쪽으로도 계속 규제 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증받은 인버터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순 교체를 한다면 그냥 신고만으로도 교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평균 35일에서 45일 정도면 교체가 마무리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초에 시작했는데 3월 한 달, 4월 한 달, 5월 한 달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3, 4문 9, 80일, 5월 22일입니다. 온지 80일째 업무 처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500만 원짜리 인버터 하나 교체하는데 800만 원 이상이 들고 600만 원짜리 인버터 하나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님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소규모 사업자님들은
더 큰 피해를 봅니다. 100kW짜리 하나 가는 게 더 깔끔하고 빨리 끝나죠. 그런데 20kW, 30kW짜리 인버터가 더 비쌉니다. 그런 사업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PPA, 자가용 PPA 문제 때문에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영상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런 분들이 인버터가 고장나면 고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업자들이 제대로 모른다거나 아니면 시공업체도 업무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대충 그냥 인버터만 교체가를 해놓고 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버터 변경에 대한 FM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FM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라벨 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제품들이 있다면 1대1 교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명판 가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용점검사 일정이 많이 남았다면 그 일정에 맞게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업자의 몫이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조금 고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죠.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뭐를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회사 입장에서 뭡니까? 인버터만 교체해 주세요 하면은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시공업체들도 잘 안 하려고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사업자들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얘기를 하고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거 FM으로는 못 하겠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설계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정확한 설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쬐꼬만한 포지션으로 하고도 인버터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발전소에 스트링을 전부 다 간다던가 접촉반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인버터를 갈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1대1로 그냥 인버터만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사업자님들이 전기를 잘 모르신다면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자, 공사계획 변경 신고를 해야죠. 인버터 교체도 공사계획 신고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계획 신고 필증이 나와야 사용점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계획 변경 신고는 지자체에 해야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5천만 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자체 감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30kW 이상의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20kW 이상이죠.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전부 다 선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보고서를 안전관리자에게 써달라고 하면 감리는 필요가 없죠. 대신에 도면은 그려야 됩니다. 도면도 사실 소규모 발전소 같은 경우는 도면 검토가 완료됐고 정기적인 검토가 완료됐다면 굳이 기술사 도장이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면과 공사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에 공사계획 신고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기존에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현장 공사를 해야죠.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공사계획 신고가 마무리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계획 신고 당시에 업무 일정표가 들어가거든요. 해남에서 공사계획 신고를 3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획 신고 필증이 나온 게 4월 2일인지 3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 전화를 그 사이에도 많이 드렸고 공무원님한테 주무관님 이거 공사계획 신고 필증만 받으면 되는데 신고를 내가 했으니까 신고했다는 확인증만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사계획 신고 필증을 받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했더니 업무 처리 기한이 30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법령을 아무 데를 뒤져봐도 30일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자체별로 뭐 빠른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로 넘어가서 10일, 15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남은 공사계획 신고 처리 기한,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공사계획 신고 필증을 받는 데까지의 처리 기한이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25일이 조금 넘게 걸려서 공사계획 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공사하지 말란 얘기죠.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당장의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버터를 교체하는 건 단순 1대1 교체라면 전기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두세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가볍게 그냥 들어 날릴 수 있는 인버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는 데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행정이죠.
그런데 이게 규제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공사계획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필증을 받아야 사용자 검사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전기안전공사에 우리가 인버터를 이렇게 교체를 했다 보니 이런 인버터 교체한 거에 대한 사용자 검사를 다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정기 검사를 지난달에 받았건 지지난달에 받았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사용자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공사계획 신고 필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달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인버터 발주해가지고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렸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공사계획 신고 필증을 받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걸 받아서 사용자 검사 신청을 했는데 또 나오는 데까지 7일에서 14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발전 사업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보름을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사용자 검사를 받아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사용자 검사 신청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조건들 보는 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13년차 발전소에 인버터 변경을 했는데 주변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토목이나 울타리 넘어간 것들 다시 조정을 하고 사용자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타리 넘어간 것들, 뭐 사업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공사계획 신고 당시 아니면 인허가 당시에 들어갔던 공사 조건들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하지 마라.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필증 받는 데까지 30일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하지 마라. 공사계획 신고를 하는데 도면 검토를 하고 설계 검토를 해서 제대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없다면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데들이 많고 신고 안 하고 그냥 편리에 의해서 편법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용자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통 연동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 지금의 규정으로 따졌을 때 PPA 조건이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전 담당자랑 통화를 했고요. 통화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전소 어디고 언제 준공된 고객번호 몇 번의 발전소입니다. 저희가 인버터 변경을 해서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사용자 검사까지 받았는데 한전에 필요한 업무 절차나 서류가 있다면 넣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담당자분이 용량 변경이 없다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까지 들어서 녹취록을 별도로 저장을 했습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제가 2020년 이전에 제주도에서 태양광 공사를 했는데 담당 주무관님이랑 전기안전공사 담당자들이랑 사전 협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해 놨는데 5년이 지나서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처리를 하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녹취록을 보내주고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보니까 한전에도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RPS 설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골 때립니다. RPS 설비 변경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관련 업무 절차, 처리 절차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타 단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단순 변경 처리를 하는데 인버터 변경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임의로 단순 변경 신청을 해놨더니 기타 사항으로 변경을 하세요 해서 기타 사항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21일이 지난 다음에 담당자가 다른 분에게 연락이 와서 RPS 설비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 검토 및 기자재 선정 요령, 모듈 직병렬 정기적 매칭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공사가 커져요. 그리고 이게 돼야 간단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통연계 요건 충족, 최근 전력 개통 안정화를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처리가 됐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전 쪽이랑도 한 번쯤 협의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KS 인증 취득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공단 고시공고 때문에 KS 인증 제품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년 전에 저희가 스페어 제품을 하나 받아놨는데 그 제품으로 교체를 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그게 인증이 없다면 교체가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에너지공단 담당자분께 얘기를 했더니 설비 변경 신청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12년 전에 서류 넣었던 걸 다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발전소에 들어간 인허가서를 제가 처리를 했다 보니까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설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에너지공단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했더니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못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S 인증이 없는 것들 어떻게 하냐? 예전에 있었다가 단종된 제품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처리하기 싫으니까 라벨 가리 하는 거죠. 명판 가리 하고 공사계획 변경 신고 지자체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공사계획 변경 신고서를 넣고 왜 공사계획 신고 필증을 받는데 한 달까지 걸리냐? 아니면 공사계획 변경 신고를 넣었는데 왜 개발행위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느냐, 검토를 하느냐라는 문제들이 지자체별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 매우 민감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감리를 부탁해서 위탁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완료 보고서까지 받아서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현장 교체를 할 때 시공 과정들 사진 대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 중, 후 과정은 준비를 하시는 게 낫고 교체 전 인버터 라벨이랑 교체 후 인버터 라벨 명판 정도는 당연히 촬영을 해 놓으셔야 차후에 업무 처리가 편합니다. 인버터 기기 정경 사진과 기기 부착 명판 사진 그리고 안전 및 접속반 일체 전경 사진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RPS 설비 변경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자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50kg짜리 인버터를 10대를 500kg 발전소에 놨는데 하나씩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한 번 한 번 하나씩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5일 만에 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20년이나 태양광을 했던 전문가인데 지금 3달째 업무 처리가 안 끝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는 전화를 안 받죠. 지자체 담당자는 업무 처리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한 달을 꽉 채워서 사용자검사 필증을 줬죠. 전기안전공사는 업무 처리 기한이 있다 보니 사용자검사 신청을 해놓고 자기 업무 처리 기한을 지켜서 들어와셔서 사용자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럼 제가 3달 동안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검사 업무 품목 준비하셔서 사용자검사 신청을 하셔서 사용자검사를 받고 사용자검사 받으면 끝납니까? 필증 받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한전 PPA 정보 담당자랑 통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어떻게 설비를 한 발전소인지 따라서 행정 업무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PS 설비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만 예전에 FIT 발전소, 이건 RPS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RPS 행정 처리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설비가 되어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공단 RPS 대상 설비 변경 신청을 할 때 RPS 설비 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 변경이 아니라 인버터만 그냥 단순하게 변경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필요했던 내역들이 다 들어갑니다. 설계도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행위 준공 필증. 요번에 제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봤더니 사용자 검사 후에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용자 검사를 받고 12일 후에 설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24일 정도 있다가 보안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보안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 사용자검사 합격증, 신규 인버터 명판, 시험 성적서, 인증서, 현장 전경 및 시리얼 넘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오라고 하는데 2번 보안 경고를 맞았습니다. 사업개 시신고 필증을 제출을 하래요. 그래서 이게 공사계획 신고를 하니까 사업개 시신고 필증이 필요한가 보다 해서 지자체 담당자랑 통화를 했더니 사업 개시는 옛날에 된 거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 개시 신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전에서 받는 계약 번호가 들어간 상업 운전 개시 확인서를 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관련 내용들 다시 받아가지고 첨부를 했고요. 제조사의 단순한 KS 인증서가 아니라 우리 발전소 현장 이름이 들어간 발전소 인증서를 별도로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담당자랑 이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이거 서류 안 가지고 있다. 도면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개발행위 준공 서류 안 가지고 있다. 전력거래소 한전으로부터 받은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13년 전에 받았는데 15년 전에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한전에 연락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업자들은 이거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보완해가지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발려 맞아가지고 다시 접수를 하는데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담당자분들이 워낙에 바쁘시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죠. 한 번 발려 맞으면 전화를 한 50번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렵게 통화가 되면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가 아니고요. 사업 개시 신고가 아니고요.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예요. 한전에서 받는 거. 이런 걸 저 같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사업자들이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인버터 변경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이 업무들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 안 하냐 하면요. 설비 변경, RPS 설비 변경 신청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까요? 단순히 RPS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설비 변경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너지공단 들어오셔서 RPS의 경우입니다. 전자민원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RPS 장기거래 계약된 발전소 같은 경우는 RPS 제도에서 고정가격 경쟁 입찰을 참여를 했던 발전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업발전소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태양광 인버터 변경에 따른 사전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발전사랑 우리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발전사에 우리 인버터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승인을 해주세요. 라는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업무 절차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에너지공단 담당자에게 제가 태양광 20년 했는데 이런 절차를 하라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 공지사항에 다 올려드렸는데 왜 사업자들은 그걸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딘가에 올려놨던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찾아가지고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월째 설비 완료 확인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인버터 변경하는 거 간단하죠. 사실은 한 장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교체 절차가 설계 검토하고 공사계획 신고하고 인버터 시공하고 사용자 검사 받고 PPA 정보 변경 요거는 제외할 수 있는 분들은 제외해도 되고요. RPS 설비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라고 10초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3달이 걸리는 거죠. 제가 해남 주무관님한테 따지려고 했어요. 관련 변경이나 규정을 찾아주십시오. 왜 30일이 걸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남 주무관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접수가 되면 접수 시스템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시스템에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3개월이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인허가를 받는데 논산에 전기사업부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기사업 변경 신청을 해도 행정 처리 기간이 20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한 달 이내에 인허가를 받는다, 변경 허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으신 담당자님인데요.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제가 접수를 했는데 월요일 날 오전 12시 전에 허가를 내주시더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간혹 계시죠. 업무가 정말 밀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업무 절차 처리 기한들을 지켜가느라고 발전 사업자들은 한 달, 2달씩 발전을 못하고 있고 행정 처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려지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인버터 변경을 못해서 개통 연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증받은 인버터에 대해서 단순히 신고만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규제개선위원회 쪽으로 계속 푸시를 할 때 규제개선위원회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고용량의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거고 전기를 변환하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성 사용하는 에어컨도 그냥 우리 삼성에서 사다가 그냥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사업자들한테 빨대를 꽂아서 무언가라도 더 뽑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거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이런 걸 패싱을 하고 그냥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공단에서는 저한테 보안 요청이 왔을 때 밑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 규칙에 관한 제13조 1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누락, 허위 서류 제출 등 설비 확인 신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설비 확인서 반려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규정 12조 동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미보안 자동 접수로 인해 말소된 REC는 소급이 불가하다. 인버터 변경했는데 업무 절차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에너지공단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면 REC를 소급이 불가하게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RPS 정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비를 늘리고 올바르게 발전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발전 사업자들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되는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내용들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